근데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싸냐 비싸냐 살만하냐 이제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건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살만한 부분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걸 오늘 사 마라. 일단 실적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잘 아는 기업은 아니에요. 나노신소재. 저도 이제 오늘 봤던 건데 이 보면은 연간 실적 및 추정 자료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총 611억, 그리고 2022년도에 857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2023년도에 1580억, 2024년도에 3359억. 그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은 40%, 84%, 113% 증가율이 이제 엄청 크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이 CNT 도전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이 19%에서 캐파 증설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CNT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118%, 200%, 180% 증가율이 좀 엄청 세더라고요. 보니까 전 이제 이거 보자마자 LNF가 좀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사실 사업을 보면은 뭐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소재, 2차전지 소재, 태양전지 소재 있는데 이제 이거 2차전지 소재 하나 가지고 여기 CNT 매출 비중 보시면은 이거 증가, 이 증가율 하나 보고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 캐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2021년도를 보면은 10,000톤이 좀 안 돼요. 근데 이제 2022년도 올해 말까지 봤을 때 10,000톤, 그리고 2023년도에 20,000톤, 2024년도에 한 35,000톤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2025년도에 40,000톤까지 캐파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그 얘네가 하는 게 뭔지를 보니까 사업을 제가 이제 그 양극 활물질이 있고 음극 활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CNT 도전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극 활물질 같은 경우 양극 활물질의 도전제, 그러니까 전기를 잘 통하게끔 해주는 그런 가루인가 봐요. 가루. 그러니까 CNT라고 하는 게 카본 나노 노트였나? 카본 나노 튜브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그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 이게 대체 뭐가 좋은가 내용을 봐봤어요. 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걸까 싶어서 보니까 실리콘 음극재의 전자 이동을 도와주고, 음극재에서 실리콘 음극재의 전자 이동을 도와주고 팽창을 잡아주는 보완제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최근에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 이녹스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이제 실리콘 SI라고 하는 그 실리콘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극재에 사용되는 그게 이제 앞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CNT 음극재 도전제가 굉장히 중요성을 갖게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사실상 이게 저는 처음 봤지만 기존에 이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더라고요. 뭐 이제 이렇게 이미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사실. 그래서 되게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했는데 캐파를 보니까 이렇게 증가세가 이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노신소재가 유상증자도 했더라고요. 이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하나의 신호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양극재용 CNT 같은 경우에는 뭐 LG화학이라든지 또 뭐 토요칼라, 이게 이제 원래 일본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이제 양극재용 CNT를 납품을 하고, 근데 여기 나노신소재가 있고, 근데 음극재 CNT 같은 경우에는 나노신소재 얘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행태인 거죠. 근데 이 음극재용 CNT라는 게 왜 얘밖에 없을까? 뭐 기술력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해서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물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CNT 도전제가 뭉치는 성향이 있대요. 뭉치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막 덩어리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 그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제는 되게 균일하게 잘 분산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분산을 시키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사실 와닿지는 않지만은 저게 일단 지금 밸류체인 상에서 봤을 때 얘밖에 없다라는 건 그만큼 기술이 있긴 있나 보다 정도로 좀 인식을 해봤고, 양극재에서 이제 이 CNT 도전제가 왜 중요하냐를 봤을 때 기존 도전제 같은 경우에 이 카본 블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카본 블랙이 덩어리도 커요. 그래서 이 양극 활물질 사이에서 이제 껴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피를 굉장히 크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이 CNT, 그러니까 카본 나노튜브 CNT라고 하는 것은 알갱이가 작고 균일하고 또 균일하기 때문에 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피에 대한 밀도를, 그러니까 같은 부피라면 좀 더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친구더라고요. 기존의 이제 도전제 카본 블랙이라고 하면은 총 그 비중에서 이 정도를 차지했다면 도전제 사용량이 7-80% 감소하여 CNT 도전제를 사용하면 사용량이 7-80% 감소된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활물질 투입량이 증가되어 배터리 용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친구구나. 그래서 이렇게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아마 이제 이 캐파 증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앞에 배터리 셀 업체의 그 캐파 증설에 맞춰서 얘네들도 맞춰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매력이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이해를 해도 좀 일단은 매력이 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고, 자료들 이제 이것저것 좀 뒤져보면서 봤는데, 여기 지금 화면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나노 신소재는 양극 활물질을 CNT로 코팅하는 공정에 관한 특허 출원이 있고, 이 슬러리 조성물, 양극용 슬러리 조성물이라고 하는 출원 일자가 2021년 11월 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에 대한 지금 아직 이해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은 대략 저거를 좀 봤을 때 봤을 때 2021년도 10월, 11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오른 걸 보면은 이 특허 출원했던 게, 이거 특허 출원 2020년 2020년이구나. 죄송합니다. 2020년 여기네요. 여기쯤이 되겠네요. 그쵸? 2020년 10월, 11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게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쯤에 이미 얘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가 이 특허 출원을 계기로 해서 주가가 한번 올랐고, 이번에 유상 증자를 계기로 해서 주가가 한번 또 점프업 된 게 아닌가. 뭔가 이 기업의 성장을 확인시켜주는 주요한 주제로서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좀 해봤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싸냐 비싸냐 살만하냐, 이제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건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살만한 부분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걸 오늘 사 마라. 일단 실적을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도 3%에서 2021년도 9%, 16%, 이제 이거는 추정치죠. 이거 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추정치고, 어쨌거나 영업이익률을 좀 더 좋게 컨센이 모아지고 있구나. 단기 순이익률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이런 자료를 보실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매출액 증감률을 보면은 이 캐파 증설에 맞춰서 플러스, 어쨌거나 그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P와 Q의 마이너스 C잖아요. 가격과 물량을 곱하고 비용 나가는 걸 빼주면은 그게 실적이 될 텐데, 그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율도 상당히 좋아진다. 매출액 증가율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좋아진다. 왜냐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니까. 단기 순이익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오늘 주가 종가가 아까 얼마였지? 97,200원.
제가 이제 아까 낮에 봤을 때보다는 좀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뭐 대략 이 비슷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은 1조죠 1조 시가총액. 2022년도 실적을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PER을 보면은 92배, 2023년도는 57배, 2024년도 424억을 기준으로 보면 25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EPS 증가율 55%, 62%, 128%의 평균을 내면은 82%가 되겠죠. 그래서 이 PER을 단순히 이제 이거 EPS 증가율로 나눠준다고 하면은 현재 1.1배 수준이거든요. 86,000원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PEG가 1 미만일 때 매수할 만한 기회로 보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 이미 지금 2022년 반기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 실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봐도 괜찮을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그럼 202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죠. 한 14만원 정도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좀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일단 저도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긴 해야 돼요. 아까 이해가 안 갔던 사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블로그 같은 거 좀 찾아보고 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여기 디스플레이라든가 태양전지 소재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테지만은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CNT 도전제니까 이거의 캐파 증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 고려하면은 조금 용기를 내볼 만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아까 친구랑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친구가 저한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언제든지 주가는 너가 원하는 가격대에 다시 돌아온다. 그때 사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 말이 맞다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약간 정리를 했죠. 좀 안정시켰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노신 소재 제 얘기들을 듣고 계시는 거겠죠. 아무도 채팅을 쳐주고 계시진 않지만 누군가는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블루혹 오리님 감사합니다. 너무 오르긴 했죠.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0년도 5월달, 6월달 이때 가격이 15,000원이었고 지금 이제 10만원이라고 칠게요.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1년 반. 근데 LNF가 어땠냐고 보면은 LNF가 어땠냐 보면은 얘도 한 2020년 말 23,000원에서 1년 반 걸려서 얘는 26만원까지 왔잖아요. 10만원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 LNF의 초기에 이 올랐던 이 모습이 어쩌면 나노신 소재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까 이제 그 경수님이 저랑 카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뭐 LNF 11만원대 또 비싸다 생각했었는데 18만원대 사서 지금까지 존버했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기다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서 좀 참았다가 좀 참아보겠습니다. 참아볼게요. 맞아 이게 약간 인내가 필요해요. 누가 저번에 제 급등한 비중에 비해 거래량이 아쉽다고요? 그러네요. 잘 나갈 땐 거래량이 그래도 여기까지 떴었는데 지금 잘 나와도 거래량이 이 정도니까 좀 아쉬울 수는 있겠네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달리는 말, 그러니까 신고가에 이렇게 같이 막 불타기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나노신소재는 여기까지고, 이제 2차전지 장비주 같은 경우에 제가 무언가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지금이 고점 부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이 고점 부근. 저도 나노신소재는 CNT 도전제 때문에 찾아봤는데 양극재 도전제는 여러 회사에서 만들고 음극재 도전제만 국내 유일이라고 하던데요. 그거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듯 합니다. 예, 애플민트님 안녕하세요. 그 음극재 도전제를 혼자 만든다라고 하는 이게 저는 좀 너무 좀 매력으로 사실 다가오더라고요. 이 부분.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 마라 하면서. 저 시장을 얘 혼자 다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습니다. 하긴 아직 체크를 안 해본 게 제 몇 가지 더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배터리 셀에 사실상 얘네가 들어가는 총량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거에 맞는 적합한 캐파 증설일까, 이런 부분도 제가 후속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영상으로 좀 깔끔하게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캐파 증설하는 게 여기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증설을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앞에 단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셀 증가세에 맞춰서 얘네가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블루흑오리님, 대주전자 재료와 같이 보는 중이라고요? 그러시구나. 제가 오늘 대주전자 재료랑 이녹스도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몸이 또 조금 집에 오니까 게을러져가지고 제대로 보진 못했네요. 동진세미킴은 양극재 CNT 도전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